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피스의 트레이너 홍주원 한정입니다. 자, 오늘 운동 백서 시간이고요.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사실 제가 이 주제는 댓글로 워낙 많이 문의를 주시기는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냥 원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컨텐츠 자체가 좀 지루해지더라도 네. 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의 불균형이 심해서 운동할 때 한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내지는 뭐 어깨가 틀어집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왼쪽 어깨가 더 들려요, 오른쪽 어깨가 더 들려요, 뭐 숄더 프레스, 이런 질문들 엄청나게 많이 받죠? 엄청 많습니다. 이거 대답하기 솔직히 좀 불편하죠? 이게 대답을 해도 이게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답을 내어드리기가 어렵죠. 교정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부분은 제가 트레이너로서 교육을 받은 이제 뭐 4년간의 대학 교육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뭐 자격증 연수, 네. 그리고 또 트레이너로서의 또 경험, 그리고 각종 제가 이제 선배님들이 주로 이제 삼성 의료원이랑 네. 재활 쪽이랑 네. 그리고 또 현재 그 대학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일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이분들은 의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내지는 뭐 예전에 뭐 에스레틱 트레이너랑 강남 헬렌이나 교정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요. 우선은 분야가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한주쌤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틀어져거나 아니면 뭐 스콜로시스라고 그러죠. 축만증이 있는 분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틀어집니다. 이걸 고쳐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한주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고쳐드릴 수 없다 그래요. 그쵸? 네. 원인에 대한 부분, 만약 측만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은요, 뭐 25도인가 15도인가 이상 틀어져 있으면은 네. 이거 쇠 박아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돌려야 돼요. 네. 의사가 할 부분입니다. 내지는 너무 이제 구분목이 심하다, 뭐 아니면 뭐 내지는 뭐 디스크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들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서 내지는 수술을 통해서, 네. 시술보다 수술이 맞는 말이겠지? 네.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술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술 부위의 근력이 약화가 되고 네. 전반적인 근육의 밸런스와 안정근의 사용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근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 이거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부스하고 이러고 있었어. 네. 이거 안 펴지잖아. 안 펴져요. 가동 범위가 안 나와요. 네. 그 가동 범위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고 가동 범위가 복구가 되고 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근력과 비슷하게 맞춰주고 그 근력을 바탕으로 이제 양쪽 근육의 근력이 비슷하게 맞춰졌으면은 네. 그 맞춰진 걸 기준으로 올바른 자세를 만들게끔 해드리고 그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계신 본인이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교정이에요. 마지막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요즘 원체 트레이너 분들도 다양하게 이제 교육기관에서 좀 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가끔 보면 위험한 것 같아요. 카이로프랙틱이나 뭐 마사지 내지는 이렇게 뭐 근육의 팔페이션 이제 만짐을 통해서 네. 교정을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뭐 안쪽에 근육이 단축이 되어졌으니까 이쪽을 스트레칭을 해주면 자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계통에서 전문적으로 부상 상해 위험 재활을 다루는 트레이너 분들이 장기간 이제 주변의 전문 의회와 이제 협동하에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닝 저희처럼 네. 좀 이제 광범위한 범주에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뭐 무슨 뭐 극하근의 뭐 단축으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어떻게 안 나오니까 여기를 풀어주시면은 이게 문제가 없고 회전근개가 안 아플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저희도 물론 원인이 이거겠지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 문제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몸의 비정상적인 부분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전문의한테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뭐 수술적 이제 외과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운동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너무 틀어져 있어서 네. 이쪽은 가동 범위가 되게 짧고 이쪽은 가동 범위가 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가동 범위 늘려주고. 그렇지. 네. 양쪽의 가동 범위를 똑같게 만들어 드리고 네. 가동 범위가 늘어났더니 이쪽 팔은 막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쪽 팔은 요만큼밖에 못 움직였을 거 아니야. 네. 가동 범위 늘어나서 둘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근력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양쪽 근력을 맞춰줄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이 뭐 이쪽 팔만 더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몸의 안정감과 밸런스를 맞춘 상태로 일정 운동을 똑같이 양쪽을 하게끔 해서 네. 자연스럽게 근력이 맞아 들어가는 거를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든요. 저도요. 그 상태가 돼서 근력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회복을 했는데 앉아있는 자세가 맨날 이래. 그럼 잘 때마다 이러고 자. 네. 사실 이게 오래된 습관이 이제 선천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후천적인 습관이 계속 지속됨으로써의 몸의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습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기반으로 이 회원님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정확히 자신의 뭐 우리가 몸의 그 수평을 기준으로 하는 그 지점들이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체에서는 그쵸? 아크로미움, 네. 견봉, 네. 그리고 골반에서 이제 펠빅의 전면부, 네. 그죠? 하고 무릎의 높이, 네. 그리고 다리의 길이, 네. 이런 부분들을 내가 거울을 보면서 마치 모는 종이 위에서 내 몸을 정 가운데다 놓고 양쪽 그림이 똑같게끔 똑같은 가동 범위로 다양한 운동을 할 수만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 상태로 본인이 계속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만 해주셔도 일반적으로 아까 전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수술비 필요 없고 운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네. 경미하다는 거지. 틀어짐이라든가 문제가 후천적이거나.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선천적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사분들도 이거는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과적인 치료,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문제입니다. 네. 라고 얘기가 나왔을 테니까 이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경미한 케이스는 가동 범위 확보와 네.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한 가동 범위 확보, 네. 그리고 가동 범위 확보가 됐으면은 이제 그 가동 범위가 확보된 걸 기준으로 충분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는 근력 운동, 안정화시켜야죠. 그리고 네. 안정화 운동.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에서 안 하는데 네. 이제 뭐 서스펜션 트레이닝, 네. 이제 흔들리는 곳에서 중심을 맞게 하는 보수라든가 네. 뭐 파워 플레이트 뭐 이런 장비들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코어를 잘 잠그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후에 네. 그걸 기준으로 양쪽의 근력 운동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네. 그래서 가동 범위 확보되고 안정근과 이제 코어 밸런스 다 확보되고 그리고 근력까지 양쪽에 맞아 들어갔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네, 개선이 돼야 돼요. 신경을 쓰고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약간 이렇게 틀어졌어요. 저는 벤치프레스 할 때 오른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팔꿈치가 틀려요. 이런 네. 식으로.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이제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본인의 신체의 부조화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이분들이 몸의 균형이 안 맞거나 부조화거나 좀 뭔가 한쪽 팔이 더 길거나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몸이 양쪽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표준 범위 안에서 정말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본인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네. 이쪽이 막 이렇게 들려. 그러면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들고 하게끔 거울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또 트레이닝을 반사하는 트레이너라는 그쵸.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내지는 안정성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런 틀어짐이 너무 심하면은 프리웨이트 안 하면 머신웨이트로. 머신웨이트 하면 되지 뭐. 네. 그런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꼭 굳이 덤벨, 바벨을 프리웨이트로 되게 고난이도의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내가 균형을 잡기 편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쉬운 상태에서의 운동 진행을 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장비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몸의 변화를 꾀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홍지연 트레이너 한주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는 안 고쳐지길래 병원 갔더니 팔 길이가 너무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어떻게 저희 영역이 아니죠. 네. 그럼 이쪽 팔은 좀 덜 접고 이쪽 팔은 좀 더 접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이 그렇죠.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우선은 첫 번째 이 댓글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지금 이제 7만 명이 다가가고 있는데 네.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안 다룰까 하다가 하도 물어보시니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댓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앞에서 보지도 못했고 원인을 몰라 우리도. 네. 그리고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의사들의 몫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왔을 때 후천적인 부분들, 습관적인 부분들, 문제 여지, 운동 습관 같은 걸 보거나 네. 가동 범위들을 봐서 문제될 부분들을 잡아주고
저희가 픽싱을 바꿔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적 교정이라는 틀 안에서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지. 네. 저희가 마치 의사들처럼, 의사들도 이거 못하거든. 네. 카이로프랙터들 뭐 이렇게 돌렸더니 여기가 막 움직여요가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다뤄본 트레이너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네. 우선은 저희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댓글들은 저희가 그 2줄, 3줄의 댓글만 가지고 이게 뭐 10줄이 된다고 해도 사실 마찬가지야. 어려워요. 네. 이걸만 보고 이 부분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실제로 어떻게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고 네. 다양한 동작들을 가동 범위를 이용하는 동작들을 시켜봤을 때 네. 어떠한 부분에서의 가동 범위가 문제가 있고 네. 과거 병력은 어떠며 네. 내지는 뭐 이 사람이 뭐 알고 봤더니 한쪽 뭐 직업상 이쪽에다가 카메라 가방 이만한 거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내지는 컴퓨터 하느라 맨날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는 이제 광범위하게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양한 층들을 다루죠. 네. 여기서 좀 더 심화가 되면은 주로 두 갈래로 나뉘어요. 애슬레틱이냐, 네. 리헵이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전문 운동 트레이너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과거 네. 히딩크의 뭐 체력 코치들, 네. 체력 트레이너들, 내지는 또 본인들이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경우도 네. 있고, 뭐 테크니컬적인 부분들 말고 좀 더 이제 그렇죠, 피지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체력 코치들. 네. 체력이 약해서 유산소적인 부분을 더 케어한다. 내지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타력 이제 골프를 치는데 이제 비거리가 안 나오거나 내지는 어디가 너무 잘 다치는데 알고 봤더니 근육이 너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고 체력 훈련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애슬레틱 트레이닝 이게 좀 선수 트레이닝의 개념이고요. 네. 선수 트레이닝. 이 부분은 구단으로 들어가든 네. 전문적으로 얘네들도 뭐 골프 했던 애가 축구 가르치고 축구 했던 애가 배구 가르치고 못해. 네. 축구면 축구 선수들만 다뤄야 되고 체력이면은 골프면 골프 선수들만 정말 많은 사람들 다뤄봐야지. 그걸 본인도 쳐봐야지. 네. 예. 그래야지 아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재활. 리앱. 예, 요즘 재활들 원체 뭐 교육기관에서도 많이들 다뤄요. 근데 그게 물론 그건 좋아.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스트레칭 시켜주면 아무래도 나아질 거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우리 트레이너 친구들이 처음 교육을 받고 나면은 와 내가 마치 의사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무분별하게 이제 그렇지. 들린다는 예. 거죠. 실제로 100명 이상의 재활 환자분들과 내지는 이것도 사실 부위가 틀려. 어깨 아픈 사람들, 네. 무릎 아픈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인대 끊어진 사람만 50명을 트레이닝했어. 네. 그럼 나 정말 전문가일 거야. 100명을 트레이닝하고 하면은. 근데 그런 축적된 이론과 내 안에 이론과 경험이 같이 이게 되고 하지 않으면 함부로 못 가르친다는 거지. 가장 재활을 잘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잘 가르치겠죠? 네. 그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게다 다치기까지 해본 사람? 내가 십자인대가 끊어져 봤어서 네. 내 십자인대를 잘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네. 노력해보고 이 노력할 때 내가 직업이 이 계통이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같이 묶어져 있을 때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리어스하게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많은 분야를 다루고 저 역시 사실 좀 제대로 배운 쪽은 재활 쪽에 가까운데 그쪽이 아니라 좀 재활은 그때 배우기만 하고는 거의 이쪽 하고 있어요. 거의 안 쓴 지 되게 그렇지. 오래됐죠. 네. 실선에서는 다이어트, 몸 만들기 네. 내지는 약간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 체력 그리고 막 심혈관 계통들 뭐 이제 요즘 당뇨병이 있어서 성인병 질환 이런 경우가 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다쳐보지는 못했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대회를 나가보고 다이어트를 다 해보고 몸을 만들어 봤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건데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한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시는 ABS 온라인 PD 유저님들이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트레이너와 좀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테고요. 네. 의사와 먼저, 트레이너와 후에. 네.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경험해본 바로는 일선에서 운동까지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라고 하면은 후천적인 경우나 경미한 정도 내지는 습관적인 문제들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은 자세 네. 그리고 유연하지 않음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틀어짐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신경 써서 만약에 트레이너나 의사를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본인이 자세에 신경을 써서 운동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고쳐질 문제고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프리웨이트보다는 좀 더 쉬운 운동들을 머신 웨이트나 네. 스미스 머신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병원부터 다녀오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나 얘기 잘했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정말 난 좀 이 부분이 좀 걱정이야. 왜냐면은 지금 너무 요즘 크로스오버야. 한의가 양의의 계통을 건들기도 하고 네. 요즘 한의사분들도 뭐 다이어트도 다루시잖아. 네. 물론 이제 다양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양의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사실 이 사람 몸이라는 거는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외과면 외과만 내과면 내과만 내과분들이 외과 치료 나중 되면 잘 못하거든. 그렇죠. 예. 저희 트레이너도 사실은 지금은 좀 멀티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좀 더 이 시장이 확대되어서 내가 재활 트레이너면 100명의 재활을 다룰 수 있는 독일처럼 네. 예. 아니면 병원에 계신 일선 트레이너 선배님들처럼 네. 대신 내가 아직은 우리나라 구단이 체력 코치를 돈 주고 쓰질 않죠 잘 그렇죠. 그런 이제 시장이 커지면은 나중에 쓸 거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애들처럼 우리나라 구단이 엄청나게 뭐 연봉도 크고 그러면은 내 선수 한 명이 연봉이 막 100억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트레이너 트레이너 한 명 나 개인적으로 쓰고 어렵지가 않거든. 네. 현재 시장이 작은 거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시장에 맞춰서 약간의 멀티 트레이너의 향상이 되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좀 더 건강과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 네. 시장이 커지면서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아지고 또 이 보시는 유저님들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실 수 있고 좀 알고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뭐 명쾌한 해답 이렇게 바꾸면 이게 들릴 겁니다라는 부분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 네. 자 여기까지 네. 끝내도 되지? 네. 네. ABS 온라인 운동 백서 시간에 몸의 밸런스가 틀어졌어요. 네. 저는 뭐 이게 뭐 틀어졌나 잘못된 보네. 건가요? 이런 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안 들려요. 어디가 틀어졌어요라고 하는 교정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홍지엽 한 주였습니다.